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EBS 랑에서 토익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리딩을 특히 강의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2018년도 2월 달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풀이 특강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익숙하신 학생들은 뭐 저희의 지금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특징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저희가 소개, 인트로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 101번부터 146번까지 총 46문항을 다루게 되고요. 물론 그거는 제가 하는 강의예요. 1강부터 4강까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Part 7의 강의가 좀 붙게 돼 있죠. 자, 강의의 속성은 전부 다 실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학생들이 그 기본기를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강의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더 중요하게는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EBS 랑 안에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100%를 해주는 강좌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러 종류의 강좌들이 있으니까 그런 강좌들을 통해서 기본기만 갖추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의미하고 아주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Part 5하고 6, 저희는이 아니라 저는 Part 5하고 6를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 총 4강으로 나눠서 Part 3를 저희가 3강, 그다음에 죄송해요. Part 3가 아니라 Part 5를 3강, 그다음에 Part 6를 저희가 1강 이렇게 해서 4강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토익 공부하시는 만큼 그만큼의 성과가 꼭 있기를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자리 옮겨서 101번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리딩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자,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전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방법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숙지한 이후에 그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숙달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라는 거는 뭐 시간 조금 쓰고 정답률 높이고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률만 그냥 단순하게 높이겠다, 시간은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 토익커로서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토익의 리딩은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시간 싸움 때문입니다. 100문항을 특히 이제 Part 7의 지문들이 엄청나게 텍스트량이 많거든요. 이거를 75분 안에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야 되는 그런 전쟁 같은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풀이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풀이 방법과 같지 않더라도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저게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잠깐은 불편하겠지만 그 방식대로 제 방식대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더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Part 7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2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매년 2월 달 이 토익을 찍으면서 이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1, 2월 달 공부를 하잖아요. 방학 때 이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성과 측정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설레기도 하고 살짝 긴장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 문제풀이의 방식부터 여러분께 먼저 소개하고 자, 그다음에 자,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죠. 첫 번째 방법은 뭐죠? 항상 품사와 어형입니다. 선택지로 깔려있는 단어들의 품사와 어형이 같으냐를 따져보시고 만약에 같지 않으면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고 어떤 어형이 들어가는지를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품사가 똑같아요. A, B, C, D가 예를 들어 다 동사예요. 그럼 두 번째 접근은 뭐죠? 의미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의미가 같지 않으면 뭐죠? 어휘 문제죠. 그런데 의미가 같으면 뭐죠?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는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때 그때마다 어법 문제인데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포인트가 무엇입니다를 제가 설명하면서 갈 텐데요. 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해석 접근을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 그리고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해석 접근이 필요 없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요. ABCD의 품사가 어때요? 같지 않아요. 야, 요거는 이제 명사죠. Yours는 당신의 것 이런 뜻이고 yourself도 제귀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다만 얘는 이제 명사 역할도 하지만 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부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빈칸이 부사 자리에 이렇게 딱 뚫려 있다라고 하면 볼 것도 없이 이 녀석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you라고 하는 아이는 당연히 명사죠. 대명사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명사지만 대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니까 your는 형용사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빈칸은 바로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일단은 부사나 형용사 자리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전치사가 나와 있고 이하에 명사가 비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은 세 개가 모두 다 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사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the out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품사 접근을 통해서 못 찾으면 그 다음에 뭘 통해서 찾아야 돼요? 의미 접근을 통해서 찾든가 아니면 어법적 접근을 통해서 찾으시는 건데요. 자,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지금 아이들이 선택지로 깔려 있잖아요. 자, 인칭 대명사는 매 회차마다 하나 내지 두 개가 꼭 출제가 돼요. Part 5가 예전에 40문항에서 30문항으로 줄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정도가 꼭 나오더라고요, 매번. 인칭 대명사는 왜 그러면 그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가? 이유가 있죠. 바로 다른 명사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명사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일반 명사의 특징은 뭔데요? 자, 일반 명사는 제 이름이 John이에요. 자, John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 자리에 쓸 때와 목적어 자리에 쓸 때 형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John is my brother 라고 제 동생이 얘기할 수 있겠죠. I like John 이라고 제 동생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John은 주어였고 두 번째 John은 목적어였지만 형태 변화가 없죠. 하지만 인칭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서는 she, 목적어 자리에서는 her 이런 식으로 주어 자격, 주격, 목적어 자격,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차원의 자, 어형 문제라고 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구장창 출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명사가 나오기는 나오는 자리인데 자, 그러면 주어 자격의 명사가 나오나요? 목적어 자격의 명사가 나오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to me예요? to I예요? to me죠. 따라서 이 자리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목적격이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주격을 지우려고 봤는데 하필이면 이 you는 어때요? 예,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이 없습니다. 주어 자리에서도 you, 목적어 자리에서도 you예요. 따라서 얘도 통과. 얘는 당연히 self는 명사 자리에서 쓰는데 조건이 뭐예요? 주어 자리에서 쓰였던 애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돌아갈 귀자를 쓰는 거잖아요. 제귀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때만 쓰는 제한적인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 yours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 줄임말이죠. your 땡땡땡을 줄여서 쓰는 거예요. your back 이걸 줄여가지고 yours, 네 거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소유대명사라고 하는데 소유대명사는 특징이 뭐예요? 네, 자,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격이 들어가야 될 이 자리에 셋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지겨워.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바로 주어 자리에 있는 아이가 요 지금 빈칸에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면 B 아니면 얘가 답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면 A 아니면 C가 답이에요. 그럼 결국은 A와 C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 접근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에 이르셨죠? 자,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번에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몇 차례 해보세요. 자,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년에 한 17, 8문제가 인칭대명사로 출제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정답이 되는 거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형용사 자리를 뚫어놓고 소유격 찾아서 써라.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그건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따져볼까요? 자, someone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pick you up, 당신을 픽업할 거예요. 당신의 집에서. 그죠? 네. 자,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갖다가 데리고 갈 건데요. 자, 그러니까 자, 따라서 그래서 there's no need,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죠? drive 할 필요가 없어요. to the airpor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항까지 운전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공항까지 운전해서 가는 사람은 의미상 누구예요? 당신을 픽업할 거니까 당신이겠죠. 자, 따라서 여기는 지금 you가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자,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10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B번으로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쪽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단어가 재사용돼서 이 자리에 들어갈 때 자, 그때는 재귀대명사를 쓰는 것이다. 자,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인칭대명사 101번 자, 설명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2번으로 가볼까요? 102번은 품사가 어때요? 네,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but 같은 경우에는 등위 접속사죠. as는 전치사 접속사입니다. after도 전치사 접속사입니다. 자, as는 뭐죠? 전치사입니다. 앞쪽의 문장은 이미 자, 주어가 나와 있고 타동사가 있고 목적어까지가 다 나왔어요. 따라서 뒤쪽에 명사가 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당연히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어 동사의 구성은 없기 때문에 접속사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 구와 구를 연결할 수도 있고 절과 절을 연결할 수도 있겠죠. 자,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벗이 여기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까지가 똑같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대 목적어가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구조상으로만 보면 A, B, C, D는 다 어때요? 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무슨 문제? 어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as가 전치사로 사용되면 접속사로 쓰는 뜻이 굉장히 많지만 전치사로 사용된 as는 토익에서 거의 한 가지 뜻으로 나오죠. 자격, 뭐뭐로서. 아주 가끔 두 번째 뜻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자, 그때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대부분 자격의 뜻으로 쓰이고요. after나 as는 after는 아예 안 해도 되고 as는 뜻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맥락상 어떤 아이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구매했다지요? 뭐를요? movie tickets. 영화 티켓을 구매를 했대요. 자, 하지만 영화 티켓, 하지만 이스트 사이드 티어터를 구매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 대 목적어로 대등하게 연결되는 것은 구조상으로는 지장이 없지만 문법, 자, 해석상으로, 의미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셋 중에 하나인데 게임 끝났죠. 극장에 나와 있으니까 극장에서 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 장소를 나타내야 되는데 as는 자격이고 요거는 시간이니까 자, at이 정답이고 as에는 그럼 일반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at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의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해설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자, 보통 보면은 그 꼼꼼하게 해석을 잘 안 해주고 답만 탁 찾고 이렇게 다문제로 딱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EBS 랑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습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러니까 책을 10권 사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5권 사서 달성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 경제적이라고 하잖아요. 효율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정답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문들, 자, Part 5의 문장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 연습을 꼭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르는 어휘는 또 찾아서
적어서 암기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문항수가 적어져도 더 득점을 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항상 학생들에게 꼼꼼하게 해석을 다 해주고 넘어가죠. 이거는 EBS 랑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EBS 랑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학생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효과를 또 보고 계신 것도 맞죠. 자, 여튼간에 tomorrow show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일의 쇼, 그죠? 예. 에 대해서 극장에서 티켓을 갖다가 구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꼼꼼한 해석 연습까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으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자, ED이거나 혹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좀 어려운 게 있나요? 예. 자, 컴플렉스 같은 게 좀 그런가요? 컴플렉스는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에요? 복잡한. 명사로 뭐죠? 복합 단지. 동사로는 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로 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마음을 복잡하고 당황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confirmed는 확인된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에 따라서 명사나 동사 자리면 그냥 바로 정답을 쓸 수 있고 만약에 형용사 자리라고 하면 ED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쵸? 예. 자, 전부 다 이제 형용사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자, since가 접속사로 쓰였고 she가 주어고 동사, 그 다음에 보호 자리인데 the most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최상급이잖아요. 따라서 뒤쪽에는 형용사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보호가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의미 접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ED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사에서 나온 아이기 때문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원칙적으로는 될 수 없어요. 일부 ED나 ING가 완전히 형용사가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예외적인 단어들은 당연히 형용사니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겠죠. 근데 동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ED형이 단순하게 분사라고 했을 때는 자, 요 the most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승인받는다. 가장 확인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형용사화돼서 완전히 형용사가 된 그런 아이들은 뭐 당연히 형용사니까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ED들은 자, 분사이기 때문에 자, 최상급 기본 전제가 형용사나 부사만 최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쟤네들은 동사 출신이라 안 된다라고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인데 그녀가 어때요? 그녀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녀가 지식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휘 차원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모든 질문들이 향하여 져야만 한다. 향하여 져야만 한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자, 전달돼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direct가 원래 지시하다. 방향 따위를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질문들이 향하여 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향하여 져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왜? 그 여자가 제일 복잡해서요. 가장 지식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에요. 자, 추가로 설명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since입니다. 자, 기본기가 강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셔서 우물안의 개구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는 하늘이 항상 어떻죠? 동그란 하늘입니다. 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알면 알수록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자, since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 시간의 전치사로만 쓰여요.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since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1번 때문에 2번 이래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법칙이 있죠. 과거에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뭐뭐뭐 해왔다가 성립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뒤쪽에 과거 동사가 나왔나요? 여기 현재 완료 동사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이런 법칙이 없으면 이 since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요령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since에 대한 부가 설명까지 여러분께 꼼꼼하게 드렸고요. 해석 다 해봤기 때문에 3번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4번으로 가시면 A부터 시작해서 D까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얘는 명사, 얘는 명사인데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자, 그 다음에 they는 자, 명사인데 대명사인데 주격. 자, every는 형용사. 자, 그럼 저 자리는 누구 자리? 자, 바로 보니까 자, 여기에 지금 ought to spea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ought to 이런 단어들에 좀 익숙치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토익에서는 자주 다루는 조동사는 아니지만 자, ought to라고 하는 수거는 여러분들이 should의 의미로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자주는 안 나와도 요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가끔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거 뭐지? 여기 동사 어딨지?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파악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저 자리는 누구 자리? 주어 자리. 따라서 일단 목적격 안 되는 것이고 형용사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someone이냐 they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제가 늘 강조하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인칭 대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키가 크다 그래서 키 큰 나라고 해서 tall I라고 안 한다 그랬죠? 그건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정답이 뭐다? A번이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해석은 꼼꼼하게 이제 다 해드릴 건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아니야 A 하고 해석을 안 하시는 것이 지금 이 문제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1초 내지 2초 내에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Part 7에 가서 많은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읽을 수 있는 찬스, 기회를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자, 마무리 짓고요.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해설은 끝났으니까 우리 부서에 있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 누구하고? 공급업체 혹은 공급업자하고 뭐 할 수 있도록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는 거죠? Regular delivery. 그래서 정기적인 배송이 도착하는 것이죠. On time은 정시에 이런 얘기예요. 정시에 도착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얘기를 해야 된다. 평상시에 이제 늦은 배송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쓸 수도 있겠죠.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선택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재밌는 것이 요거는 조금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 그죠? entrant. 자, 토익이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께 잔소리 한 가지 드리면 토익에서 이렇게 선택지로 한번 뜨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정답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선택지로 등장하는 단어는 문제 중에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entrance는 뭐 입구고 입장이고 뭐 그런 뜻인데 자, entrant는 뭐예요? ant가 붙으면 보통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죠. applicant 그러면 지원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participant 그러면 참여자라고 하고 accountant 그러면 회계사라고 하고 occupant 그러면 거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거주자라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entrant도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의 뜻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엔터가 원래 어떤 대회 따위에 참가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참가자, 출품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분명히 또 나올 거고요. 나중에 분명히 정답으로 채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참 토익 예언인으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보세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 10수년간의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선택지로 새로 등장하는 단어들은 더 유념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품사가 다르니까. 라고 했을 때 use 다음에 the side가 나와 있습니다. side는 명사도 될 수 있지만 옆쪽의 뭐뭐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옆을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이 side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시면 결국은 해석을 통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품사로 다 쓰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문맥이 적절하냐를 따져봐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i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 since는 때문에입니다. 작업을 하는 crew는 직원이에요. 바빠요. 뭐 하느라고? making repairs. 수리를 하느라고, 로비에서 수리하느라고 바쁘니까 옆을 이용하세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옆쪽에 있는 뭐뭐뭐를 이용하세요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명사가 답인데 사람을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입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ntrance 다음엔 전치사 to가 많이 나오죠. to는 목적지와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이 건물이 목표 지점이죠. 그래서 건물로 들어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옆문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총 10문항에 계획된 해설 중에서 5문제가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뭐 매번 그렇다시피 중간에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배가 아프시다거나 혹시 설사 중이신 학생들은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요. 기지개도 한번 좀 쫙 켜시고 다시 돌아와서 106번부터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잠시 쉬고 다시 돌아와서 106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자, 잠시 휴식 잘 취하셨죠? 자, 106번부터 110번까지 강의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자, 매번 해드리는 얘기. 요 강의가 총 5강이에요. 제가 4강하고 마지막 강 Part 7 이명진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 자, 이 5강의 강의를 하루에 여러분들 다 보시려고 계획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옮겨가지나요? 하루에 다 보면. 그거는 학습 중에서 학만 한 거예요. 습의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학과 습의 밸런스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성과에 반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은 학생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거꾸로 정확하게 아는 거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자, 이게 바로 매번 강의만 많이 들으신 학생들의 문제점입니다. 반드시 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습 부분을 하시려면 5강을 하루에 다 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일에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쁘시면 최소한 3일 정도에 보시더라도 좀 나누어서 분할해서 시청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여러분께 드려요. 자, 그러시면 106번부터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면 이거 다 동사란 말이에요, 지금. 자, 뜻이 다르잖아요. recognize는 뭐예요? 인식하다, 인정하다. afford는 뭐죠? afford는 아예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세요. can afford. can과 함께 쓰여요, 항상.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래서 항상 can과 함께 쓰인다. 따라서 일단 B번은 오답. 자, 뜻을 몰라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can과 함께 쓰여서 무슨 뜻이에요? 뭐뭐뭐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dure라고 하면 이것은 인내하다, 참다고요. arrest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뭐죠? 끌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arrest는 체포하다의 뜻이고, 자, 두 번째 사물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이거는 막다, 저지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rrested the firm's decline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의 쇠락, 그죠? 회사가 좀 망해가는, 안 좋아지는 거죠. 회사의 쇠락을 저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결국은 ABCD가 모두가 동사고 뜻이 다르니까 어휘 문제고, 그러면 들어가서 해석해보고 문맥상 적절한 어휘를 따지면 되겠죠. 물론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석상 2가지 이상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토익에 자주 나오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경중을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임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입니다. 여기 성취가 나와 있네요, 목적으로. 근데 분야는 literature. 자, 문학 분야고요. 자, 그 문학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resident는 주민이죠. 그래서 그 지방에
지역의 주민들에 의한 그런 문학작품이 있는데요. 그 문학작품 안에 성취를 저 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상을 주는 거예요. 자,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됐고요. 7번으로 가시면 또 어휘 문제네요. factor라고 하면 요소가 되겠습니다. environment는 환경이니까 안 해도 되고요. position이라고 하면 이거는 직위, 위치, 입장 이렇게 되죠. What is your position about the matter?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제에 대한 네 입장이 뭐냐? 네 포지션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position은 tion으로 끝났지만 뭐뭐뭐를 위치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용 능력을 말하죠. 그죠? 자,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수용을 안 하니까 성능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휘 문제니까 해석 들어갑니다. 컴마 이유가 이제 주절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private office. 자, 사적인 사무실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create,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optimal이라고 하면 최적의, 자, 최적의 작업, 뭘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작업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걸 받는 거예요. 그래야 논리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 해설은 여기까지. 자, 추가적으로 해석은 이하도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 장려받고 권장받습니다. 뭐 하도록? collaborate는 공동 작업하는 것이죠. 타인들과. 그렇죠. 작업 환경을 갖다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 사무실 주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해야 되는 필요도 있잖아요. 협업을 권장받는다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7번도 마무리 짓고요. 아이고, 또 어휘 문제가 나왔네요. 어휘가 없으면 어이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는 최소한 없어야 되겠죠. numerous는 자, 반드시 복수명사를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numerous가 수도 없이 많은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만 나올 수 있죠.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sales reports. 자, 이런 것들에 숙달되고 센스가 있으신 분들,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 분들은 보자마자 지울 거예요. aware도 보자마자 지울 겁니다. 자, 어떤 단어의 앞쪽에 a가 붙잖아요. afraid도 그렇고, 그죠? alive도 그렇고, awake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자, aware도 그렇고. 자, 공통점이 뭐예요? 얘는 not before noun. 이렇게 영영사전에 써 있어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예. 자, 바로 보어로 사용되는 용법이 있죠. 그런데 not before noun이니까 뭐예요? 명사 앞에서는 못 쓴다. 즉 이렇게 수식을 하는 용법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수식적 용법으로 쓰지 않는 형용사 군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A로 시작하는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과 함께 이런 아이들은 명사 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Sales report가 확실하냐? 아니면 Sales report가 업데이트가 된 놈이냐? 이것만 따져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냄새 나죠? Sales report는 업데이트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figure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토익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이 뭐예요? 수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뜻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번 이 토익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수치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From the most recent quar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분기가 되겠습니다. quarter는 4분의 1이라 그랬고 1년을 4분의 1로 나눈 걸 분기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최근 분기의 수치 있잖아요. 이것을 담고 있는 자, 그런 업데이트된 sales reports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업 보고서가 distributed, 배포될 겁니다. 내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 이유까지 굳이 읽지 않더라도 확실한 보고서가 아니라 업데이트가 됐다. 요거를 담고 있는 이라고 하는 게 문맥상 맞기 때문에 자,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will 이하는 읽으실 필요가 없고 바로 답을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습 차원에서 will 이하는 해석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선택지가 품사가 좀 다르네요. strategy가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IC니까 형용사, 얘는 동사 아니면 분사, 얘는 부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누구 자리? 동사 뭉치 사이에 와 있어요. 수동태 동사가 BPP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당근 빠따 이제는 수식어구밖에 못 들어가는 거고요. 저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1초짜리 문제, 정답은 D번입니다. 전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be located 사이에 또 자주 들어가는 토익에 출제되는 부사는 conveniently 같은 게 있습니다. 편리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be located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론이고요. 그럼 어떤 부사가 자주 들어가니?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strategically 하고 conveniently 라고 하는 두 개의 부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을 말뭉치라고 해요. 제가 사과를 예를 들어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사과 앞에 형용사가 쓰인다. 이건 이론이에요. 근데 사과 앞에 어떤 형용사가 쓰이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 개의 형용사가 다 쓸 수 있나요? 기껏 해봐야 10개밖에 없어요. 빨간 사과, 썩은 사과, 맛없는 사과, 뭐 등등등 10개도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쓰이는 뭉치들을 아예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언어 학습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언어 학습이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뭉치들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외워두셨다가 나중에 회사에 가서 라이팅 능력이 회사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스포큰 잉글리시 되게 중요하죠. 전화해갖고 그죠? Hello, can I talk to John?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훨씬 더 세련된 이메일을 쓸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점수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시면요. 정답 냈고, 자, 해설까지 다 끝났으니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코트 알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거는 설명 생략하고요. 쇼핑몰에 푸드코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전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1층입니다. 자, 어디에? In the middle of the complex. 자, 여기 컴플렉스가 명사로 나왔네요. 앞쪽에서 우리 지금 공부했잖아요. 컴플렉스는 복합단지예요. 스포츠 컴플렉스는 종합운동장,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는 아파트 단지,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는 공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합단지의 중앙에, 그죠? 그리고 1층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다. 이런 내용이죠. 10번째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같지 않아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자, 쭉 봤더니 야, 여기가 지금 주어고 요게 목적어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뒤에 이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또 여기 또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앞쪽에 뭔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바로 앞에 명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접속사가 생략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접속사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입니다. 그 이메일을 보낸 건데 중복되는 아이가 생략되고 그것이 위치나 대신데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동사는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동사 자리. 이 판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동사 아니네 누구 있어요? 지우고 지우고. 그러면 결국은 B냐 C냐의 논점이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둘 다 같은 뜻이니까 뭘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동사의 어법 문제고 동사의 어법 문제는 항상 3개에서 5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자, 많이 나올 땐 더 나올 때도 있지만 수태 시제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숫자는 따질 필요가 없겠죠. 과거 동사는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단수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동사가 들어간다면 현재형으로 is로 받는 게 맞죠. 따라서 수 빼고. 태는 어때요? 태는 능동태, 수동태인데 BPP는 수동태, 나머지는 다 능동태입니다. 자, 얘는 수동태고 얘는 능동태죠. 그리고 똑같은 ed지만 얘는 동사고 얘는 PP라고 해야 맞죠. 동사가 2개 연속으로 쓰일 수 없으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능동이 맞아요? 수동이 맞아요? 자, outline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다는 뜻이죠. 타동사입니다. 자, 이하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뭘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 수동태와 능동태 논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제는 여러분들이 따지실 필요가 없고요. 자, 요거는 지금 태의 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수동태, 능동태의 구조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하에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한테 어떤 행위를 가했다가 나오는 게 맞고요. 피해자가 없으면 피해자가 앞쪽으로 주어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당했습니다의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자, 그리고 Gregory Mi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 업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Gregory Mining이라고 하는 회사가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오픈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뭘 오픈해요? 자, mines가 광산입니다. 자, m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쓰면 채굴하다. 요즘에 이제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저는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읽어봤는데 전혀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계속 아는 지인들한테 야, 그게 뭐냐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좀 알고 싶어서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참 어렵던데요. 여튼 자, several new mines, 새로운 그런 mines, 광산을 갖다가 오픈할 계획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자, several new mines가 어디에 있어요? foreign countries,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다가 오픈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계획을 갖다가 발표했는데 어디에서? 이메일 안에서 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은 어떤 이메일이에요? 자, 보냈었던 이메일이죠. 누구에게? shareholders, 주주입니다. 주주에게 보냈었던 그 이메일에다가 해외에서의 그런 광산 오픈 계획을 갖다가 자, 개략적으로 자, 회사 측에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1번부터 110번까지 열문항에 대한 해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열문항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좀 여러분께 좀 되시나요? 네, 당연히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 열문항을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상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그런 임무예요. 어려운 강좌예요. 자, 한 30% 정도의 new information과 나머지 70% 정도의 old information,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좋은 강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의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도 바로 뭐란 얘기죠? 학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반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시험장 가서 실수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강좌가 전체가 다 new information으로만 차 있기를 바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학적으로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정도의 new information이 들어있으면 이 강좌는 여러분께 굉장히 괜찮은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리뷰 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1강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